안녕하세요. WTC 한진 실장입니다. 원더풀 김종국 부장입니다. 부장님, 네. 봄이 왔어요. 네. 봄도 오고 국제결혼업계에 봄도 왔습니다. 코로나도 끝나가고요. 그렇죠. 네. 네. 코로나가 끝나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4월 시작하자마자 베트남의 격리도 끝나고 한국 격리도 끝나서 손님들 모시고 이제 진행을 했죠. 네.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국제결혼 방식이 좀 바뀌었다. 네.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국제결혼 중개업법이 네. 또 개정이 됐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달라진 점이 뭔지 네. 저희가 한번 7가지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는 뭔가요? 네, 첫 번째. 네. 이제는 계약을 해야지만이 여성 회원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별도의 계약 없이도 저희 WTC의 홈페이지나 카페, 밴드 등을 통해서 여성을 선택하시고 사진과 프로필을 보고 마음에 드시면 영상통화도 해보고 저희 회사와 계약을 하고 진행하셨었는데요. 2021년 1월부터는 국제결혼업 중개업법에 따라서 계약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에게는 여성의 사진과 프로필을 보내드릴 수도 추천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의 인권이 강화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정리를 하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입금한 고객에게만 네. 여성 여성 회원의 사진과 프로필을 보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점이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고객님 입장에서는 안 좋게 된 거지. 그렇죠. 그렇죠. 네. 예전에 저희 WTC 같은 경우에 하루에도 뭐 5명에서 10명씩의 신규 여성 회원들이 그렇죠. 접수가 돼요. 네. 그러면 그 신규 여성들 있는 그대로 홈페이지에다가 올리고 또 카페에다가도 올리고 밴드에다가도 올리고 또 덜어는 카카오톡으로 추천도 그렇죠. 드리고 이렇게 하면 고객들은 계약도 하지 않고 그렇죠. 그냥 이 여성 마음에 들어요. 네. 한번 매칭 좀 해줘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또 영상통화까지 무료로 진행을 하고 남성도 좋고 여성도 서로 오케이 했었을 때 자 그럼 네. 우리 계약합시다 네. 이렇게 했었단 말이지.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인턴 계약부터 해. 네. 그럼 보여줄게. 우리가 일은 쉬워졌어 솔직히. 그렇죠. 네. 솔직히 우린 일은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고객분의 입장에서는 이거 참 이 회사가 여성 회원이 많은지 적은지 이거 알 수가 없는 그렇죠. 거죠. 계약을 먼저 해야 이 부분이 네. 조금 가장 크게 바뀐 첫 번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상담을 드릴 때 계약을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가장 먼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네. WTC 회사를 보고 회사를 믿고 계약을 하셔라.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보와 함께 은근슬쩍 광고. 네. 그렇죠. 네. 두 번째. 네. 카카오톡으로 미리 선교제를 충분히 하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맞선 볼 여성을 확정하지도 않은 채 무작정 가서 처음 보는 여성하고 몇 마디 나눠보고 계약을 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아직도 예전의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업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이건 매우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일생의 반려자를 선택하는데 서류 검증도 없이 몇 마디 나눠보고 결혼을 결정한다? 이거 너무 좋지 않은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선 상대가 결정되면 영상 통화도 하고 SNS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오늘 무엇 했는지, 무엇 좋아하는지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보면서 나에게 맞는지 결혼에 대한 진정성은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가족, 친척, 친구 그렇죠. 이런 사람들의 생활하는 것도 좀 알아볼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카카오톡 선교제를 통해서 후회하지 않고 사건 사고 없는 결혼을 할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전에도 저희 WTC는 카카오톡 선교제 하지 않고 영상 통화해서 마음에 들면 그 마음에 드는 여성으로 한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네. 가셔서 진행을 했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그럼 아예 카카오톡으로 연결을 하세요.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카카오톡으로 진행을 하다가 보면 이 여성이 좋은 점도 보이고 있겠지만 또 안 좋은 점, 그렇죠. 서로 맞지 않은 점도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또
뭐 정중하게 네. 우리 인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또 인사 잘하고 또 다른 분하고 또 연결해서 사건 사고를 줄이고 그렇죠. 네, 또 좋은 배필을 만나는데 너무 좋은 방식이더라.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세 번째 네, 세 번째. 범죄 네. 좀 까다로워졌어요. 네. 네, 범죄 경력. 네, 맞습니다. 중범죄가 있다고 하면 결혼 비자 접수 자체가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매매 알선이나 성폭력, 가정폭력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범죄가 있을 경우에는 거의 국제 결혼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혼식을 하고 나서 결혼 서류를 준비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부가 한국에 들어와야지만 내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비자를 받는데 비자가 안 나와버리면 이거 진짜 큰 낭패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무조건 된다, 걱정하지 말라, 이런 업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업체는 진짜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아동폭력, 성폭력 이런 성 관련되어 있는 이런 범죄는 솔직히 국제결혼 안 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점 꼭 참고를 좀 하셔야 돼요. 네. 네. 그런 성범죄 이외에 네. 또 뭐 예를 들면 뭐 음주운전 그렇죠. 아니면 뭐 또 네. 폭력 네, 범죄 사실 있을 뭐 수 사기. 있죠. 네. 이렇게 뭐 이런 건 어떻게? 네, 그러니까 기타 여러 가지 범죄의 경우 범죄 사실은 꼭 여성분에게 고지하시고 여성분이 그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셔야지만 합니다. 창피하다고 대충 얼버무리시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여성 회원에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좀 약간 정보를 좀 드리자면 범죄 사실 회고서라는 게 있어요. 네. 보통 한 이제 5년 정도 안에 범죄에 있는 사실이 기록이 나오는 건데 거기에 보면은 범죄가 없음으로 나와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데 회고서라는 게 있어요. 자기만이 이제 뭘 서류상으로 띌 수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볼 수 있는 건데 거기에는 뭐 20년, 30년 전에 이루어졌던 범죄도 나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범죄 사실 회고서에 범죄가 없으니까 여성한테 없음이라고 고지를 했는데 대사관에서는 이 회고서라는 것을 열람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20년, 30년 전에 성범죄 아니면 뭐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여성이 네. 그런 사실을 몰랐다 하면 비자 서류가 반려되거나 보류되거나 아니면 안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 결혼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과거에도 범죄가 있었던 분들 꼭 회고서를 띄어서 네.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 사실을 여성한테 또 있는 그대로 고지하는 게 좋습니다. 네. 문제는 여성이 또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어야 네. 나중에 또 뭐 뒤탈도 없고 네. 또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데 뭐 좋습니다. 네. 네, 설명 너무 깔끔하게 잘 해주시는데요. 네. 그럼 네 번째. 네 번째 네. 범죄와 같이 또 소득도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매년 국제결혼 소득 요건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2년 법무부로부터 발표된 주민등록상 연간 소득 요건은 신랑분, 신부 둘만 살 경우 2인 가족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경우 매년 소득이 정확하게 1,956만 510원입니다. 2022년 기준.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살거나 부모님과 같이 살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럴 경우 이제 4인 가족에 해당이 되는데요. 4인 가족 기준으로는 3,072만 6,480원이고요. 가구원 한 명이 추가될 때마다 대략 한 520만 원씩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결혼은 하고 싶은데 네, 진짜 결혼은 진짜 무지 하고 싶은데 나의 소득 요건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상담을 하다 보면 아 이분 진짜 너무 좋으신데 소득 요건이 조금 안 좋아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제가 이제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모님하고 세대 합산을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주민등록상 세대를 갖춰서 같이 합쳐서 소득 또는 재산을 합산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금소득이나 이자소득, 보험, 증권, 부동산 등의 재산이 있을 경우 재산의 5%가 소득으로 인정이 되니 나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하시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우리 실장님이 한 1억 원을 예치를 하고 있어요. 통장에. 네. 그리고 뭐 한 5억 원의 공시지가의 집을 살고 있어요. 아, 네. 네, 수입은 없어요. 네. 그러면은 네. 결혼을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아, 그러면 네. 아까 5%라고 네. 했으면 1억 원에 5%면 500만 원. 그렇죠. 그리고 공시지가 5억에 5%면 2,500만 원. 그렇죠. 아, 그럼 3천만 원의 소득이 인정이 되는 네. 거라는 거죠. 결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네. 다행이네요. 네. 이 소득증빙이 네. 이렇게 이제 매년 조금씩 바뀌어 올라가죠. 그렇죠. 네, 네. 소득증빙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예전에는 소득증빙이 이제 세무서에 신고되는 소득증빙이 안 되면 네. 신고는 이렇게 했지만 네. 실제로는 이렇게 번다. 그렇죠. 그러면서 통장 내역을 또 쭉 뽑아가지고 네. 그걸로 또 막 서류 이만큼 해가지고 그렇죠. 첨부해갖고 보내면 네. 대사관에서 오케이 알았어 아. 알았어 봐줄게 네. 해갖고 이렇게 해줬어요. 네. 근데 요즘엔 안 돼. 아. 요즘엔 그거 안 돼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소득을 정말 잘 신고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소득이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네. 미리 그 세무서에서 소득 좀 확인해 보시고 네. 미리 소득을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네. 그런데 네. 여기에서요. 음. 기초생활수급자는 안 됩니다. 아, 그렇죠. 네. 안 되죠. 네. 보통 기초수급생활자 이제 기관에서 볼 때는 네. 아무래도 기초수급생활자는 나라에서 좀 도와주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 분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결혼을 하면 또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게다가 자녀를 하면 3명을 도와줘야 그렇죠. 된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안 되죠. 네. 그러면 네. 장애인 되나요? 네. 중요한 건 소득 요건만 충족이 되면 국제 결혼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네. 장애인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가족들 부모님하고 어머님 다 같이 사시니까 네. 가족 전체를 포함해서 소득 증빙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3인 가족 기준 혹은 4인 가족 기준의 요건을 맞춰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조금씩 강화되고 있으니까 네. 조금 빨리 이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네. 네. 5번째, 빨리 진행을 해야 돼요. 생각보다. 네. 네. 맞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고요. 2년 동안 정지되었던 국제 결혼이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서둘러서 현지를 방문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여성분들 또한 많이 기다리고 지쳤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괜찮은 사람, 나를 만나러 오겠다, 빨리 오겠다 하는 사람 있으면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 마음에 드는 상대가 있고 결정이 되셨다면 망설이실 필요 없어요. 서둘러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제가 항상 상담하면서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한 달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카카오톡으로 연결을 하시고 네, 시간 내서 이렇게 빨리 가셔야 되는데 그렇죠. 카카오톡으로 연결을 하다 보니까 좀 여유가 있으셔. 그렇죠. 아, 나 기다려 줄 거야. 기다려 줄 거야. 네. 근데 여성분 입장에선 이 사람 언제 올지 알아. 그렇죠. 만약에 이러면은 또 딴 데 가서 맞서는 봐갖고 후딱 결혼해버리고 이러면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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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째. 네, 6번째. 전체적으로 국제결혼 진행 비용이 많이 올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풀린 유동성, 전 세계적인 양적 완화로 인해서 안 오른 게 없어요. 안 오른 게 있다면 월급? 네. 월급 다 올랐어요. 네, 맞아요. 물가 인상뿐만 아니라 환율도 급등했고요. 그리고 지금 베트남의 현지의 생활 수준이나 소득 수준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결혼의 비용 또한 조금씩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국제 결혼 진행 비용뿐만 아니고 신부들의 생활비, 교육비,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통 혼례 비용이 많이 상승을 네. 했습니다. 뭐 비행기도 비싸지고 뭐 요즘 안 비싼 그렇죠.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WTC도 이제 정해진 비용이 있잖아요. 네. 아직까지는 안 올렸는데 네. 올리려고 지금 심각하게 네.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진행 비용도 좀 더 오르겠지만 네. 그거 외에도 또 신부님이 한국에 오려고 하면 6개월에서 또 한 8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한국어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생활비에서 생활관에서 생활하면서 또 이렇게 뭐 숙식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 자체도 조금씩 올라가겠죠. 그렇죠. 무엇보다도 가장 체감적으로 고객분들이 느끼시는 게 전통 혼례예요. 맞습니다. 네. 전통 원래 중요하죠. 네, 전통 혼례. 그 초혼 여성들하고 결혼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한 80에서 90%는 전통 혼례를 하자 이렇게들 네.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여성분 입장에서는 이제 동네에서 나 한국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얼마나 자랑을 하고 싶겠어. 맞아요. 한국 사람 다 불러놓고
뭐 1박 2일 동안 노래하고 춤추고 하면서 이제 전통 혼례를 해요. 그때 남성들이 이제 어느 정도 찬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우리가 지금 해보니까 이게 이제 요구하는 비용이 많이 올라가고 네. 또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이런 비용은 실제적으로 체감이 좀 확 되니까 이런 비용들이 전체적으로 좀 올랐다. 네. 이렇게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네. 다 올랐네요. 네. 마지막으로 벌써 마지막 7번째. 네, 7번째입니다. 네. 7번째. 깜깜이 업체 선정입니다. 네. 깜깜이 업체 선정. 네. 전에는 저희 WTC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니면 밴드나 카페를 통해서 등록된 여성 회원들을 먼저 보고 회사를 선택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성들의 인권이 갈수록 향상되다 보니까 강화되다 보니까 홈페이지나 카페에서 여성의 사진이나 프로필을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3월, 4월 베트남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진행된 행사들을 고객들에게 조금 동영상이나 SNS로 좀 홍보도 하고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것 또한 할 수가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 저희 WTC가 일 잘하잖아요, 사실. 잘하죠. 일 잘해. 일 잘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일단 일을 잘하는 첫 번째 여성 회원이 많아요. 네. 여성 회원이 많아서 하루에도 5명, 10명씩 신규 여성 회원들이 막 등록이 돼 접수가 되죠. 네. 그러면 그거를 우리 여성 회원이 이렇게 많으니까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세요라고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거를 계약을 한 사람만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못 보여드리는 거. 그런데 어떤 업체는 여성 회원이 원래 없어. 그럴 수 있죠. 근데 말은 많다고 해. 네. 그래놓고 계약을 해놓고 여성 회원을 많이 추천을 못하면 그렇죠. 일단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할 거야. 예, 이런 그 여성 회원이 많고 적음 이런 것을 모르는 이 깜깜이가 첫 번째인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WTC 일 잘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성분이랑 매칭을 하고 매칭된 여성이랑 또 영상통화도 하고 카카오톡으로 진행하는 과정 또 그렇게 해서 좋은 배필을 만나서 또 가서 맞선을 다시 보고 또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가고 호텔은 어디에서 자고 먹는 건 뭘 먹고 어떻게 놀고 이런 모든 과정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리고 싶어.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랑 계약을 하면 이런 과정을 이렇게 거쳐갑니다. 네. 라고 보여드리고 싶죠. 네. 그리고 또 결혼을 하고 신랑은 오고 신부님은 또 이제 생활관에서 생활하면 우리 생활관 시설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렇죠. 또 거기가 너무 좁고 덥지는 않은지 뭐 우리 신부 먹는 건 잘 먹는지 아플 때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또 신랑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그런 걸 또 보여드리고 싶고 하는데 또 그런 것조차도 또 보여드리면 불법이 돼. 그래서 또 못 보여드리는 거. 네. 신부님이 와가지고 또 잘 사는 모습 이런 것들을 또 보여드리고 싶어도 그런 것을 못 보여드리니까 결론은 보여드리고 싶은데도 못 보여드리는 건데 아예 보여줄 게 없어서 못 보여줘. 네. 이런 회사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고객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여기나 뭐가 다른 거지? 그렇죠. 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깜깜이 두 번째라서 뭐 인권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바뀐 것은 정말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또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깜깜이 업체 선정은 조금 어려워진 부분이죠. 한 실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예전에 TV에서 봤던 광고가 떠오릅니다. 참 좋은데 보여드릴 방법이 없네. 네, 계약을 하면 보여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다른 업체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할 그렇죠. 거란 말이지.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네. 무엇보다 업체 선정이 엄청 중요합니다. 맞아요. 네. 물론 업체 선정하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조건들이 있겠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업체를 선택하기가 정말 어렵고 힘이 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저희 WTC를 믿고 선택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만큼 좋은 반려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본인한테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자, 이렇게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거 7가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네. 국제 결혼을 또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생각하시고 결정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진짜 코로나 이후에 현명한 국제 결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 WTC 한진희 실장
김종복 부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